안녕하세요. 모의 수업을 하게 된 도덕과 교육 김민서, 서가연, 유아영입니다. 저희 조는 과학교과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단원과 연계하여 수업을 구성하였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서 저체력인 4, 5등급 비율이 높아지는 등 운동 부족 문제와 더불어 일명 마라탕호로라고 불리는 마라탕과 탕후루의 인기로 학생들의 식습관 문제 또한 심각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도 문제 속에서 저희 조는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과학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이와 같은 성취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우리 몸의 각 기관에 발생하는 질병과 예방법을 제작해 공유해보는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때 예방법을 단순히 책자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봄으로써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함께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 향후 학생들의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에 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분석입니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적 탐구와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디지털 소양 및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 주제를 스스로 선정한 뒤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엔트리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역량 및 소양들을 골고루 갖추게 됩니다. 다음은 수업 개요입니다. 1차 시는 동기유발 단계에서 놀이 체험 활동 중심의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으로 나를 찾아줘 라는 보물찾기 게임을 진행합니다. 교사는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의 예시가 그려진 학습 카드를 반에 숨겨두고 학생들은 모둠별로 카드를 찾습니다. 이후 모둠별로 자유롭게 기준을 정해 카드를 분류하고 패들렛에 올립니다. 전개에서 교사는 생활 속 아날로그 및 디지털 데이터를 소개한 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 시 생기는 변화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배움 활동 정리하기 단계에서 오늘 학습 내용인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라는 기준에 따라 다시 카드를 분류하며 복습합니다. 2차 시는 동기유발 단계에서 인스타그램 설문하기 기능을 통해 우리는 수집과 활동을 하며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전개에서는 우리는 건강 전문가 활동을 하는데 이때 과학교과에서 배운 몸의 각 기관과 관련된 내용과 연계한 것으로 이 활동을 통해 생활습관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각 조가 하나의 기관을 담당하여 전문가가 되어 진단 리스트를 작성하는 설정입니다. 이때 질병의 원인 요소는 5개의 참 원인 요소와 1개의 거짓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상관관계가 없는 요소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3차 시는 오늘 저희 조가 모의 수업할 차시이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도입에서는 학생들이 오늘 실습해볼 데이터 분석을 엔트리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배움 활동을 안내합니다. 이후 전개에서 교사는 4가지 몸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토리를 추가한 엔트리 실습 화면을 예시로 보여주고 인공지능 학습법 및 엔트리 실습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깨달은 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나만의 건강 캡슐을 만들어 봅니다. 3차 시는 엔트리 실습을 하며 느낀 점을 발표하고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잠은 충분히 잘 자고 왔나요? 네. 1교시 수업이라 피곤하겠지만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과제가 있었는데요. 다들 과제 해왔나요? 네. 그럼 과제 확인에 앞서 우선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는 건강 전문가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각 조마다 1조는 순환계, 2조는 소화계, 3조는 호흡계, 4조는 배설계의 전문가가 되어 각 기관의 질병을 알아보고 그 질병에 맞는 요인들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원인 요소와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 진료 기록부에 관련 질병을 적고 4가지의 참 원인과 1가지의 거짓 원인을 적어서 다른 두 친구들이 거짓 원인을 찾아보는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 후 4가지의 참 원인을 이용하여 구글 폼으로 질병의 원인과 질병에 대한 구글 폼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폼을 오늘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설문 받아오는 것이 오늘의 과제였는데요. 각 조마다 몇 명에게 설문을 받아왔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해온 것보다 더 많이 잘 받아왔네요. 응답한 사람의 수, 즉 표본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해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이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품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네요. 혹시 어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나요? 네. 요즘 과제 양이나 혹은 휴대폰 사용 시간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시간에 따른 수면량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하루에 스마트폰 하루 시간이 한 3시간으로 먼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을 넣으면 예측 수면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한 하루에 6시간 한다고 볼까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6시간을 하게 되면 예측 수면 시간은 6시간으로 조금 많이 줄게 되었네요. 어때요?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해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조사해온 건강 자료를 이용하여서 우리도 직접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조사해온 구글 폼을 지금 한번 열어주도록 하세요. 혹시 구글 폼의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패들렛에 올려둔 자료가 있으니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들 여는 동안 선생님이 오늘의 배움 활동을 붙이며 배움 활동을 읽으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 활동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엔트리를 활용한 나의 건강도를 알아봅시다. 네, 두 번째 활동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나만의 건강 캡슐을 만들어 봅시다. 네, 다들 너무 잘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글 폼도 다 열었을 것 같으니 수업을 마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폼을 열면요. 선생님은 지금 93명의 응답을 받았다고 떠있네요. 항목별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시트에서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시트에서 보기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응답자가 몇 시에 응답을 하였고 항목마다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파일이라는 버튼을 누른 후 다운로드 마이크로 엑셀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표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이크로 엑셀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설문조사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해 보았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엔트리를 활용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저번에 엔트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이 날까요? 아니요.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엔트리를 기억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엔트리에 대해 소개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면 선생님이 잠깐 동안 엔트리 보스로 변신해 볼 거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얘들아 안녕? 나는 엔트리 보시라고 해. 오늘 배울 엔트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도록 할게. 엔트리는 명령어 블록을 레고로 조립하듯이 연결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야.
자, 다시 선생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엔트리봇 얘기 잘 들어봤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를 활용하여 나의 건강도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오늘 해볼 엔트리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선생님이 예시작품을 가져왔는데 한번 다 같이 감상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지금 헬봇이 이제 민서의 소화불량 수치를 지금 예측해주려고 하는데요. 자, 일주일 중 자극적인 음식을 며칠 섭취하나요? 라고 물어봐서 선생님은 자극적인 음식을 일주일에 6번 먹는다고 가정해볼게요. 6일 입력하고 카페인, 커피를 일주일에 6번, 야식을 일주일에 5번 먹는다고 하고 일주일 중 활동량이 5,000보 넘지 않는 날이 며칠인가요? 저는 일주일에 6번이기 때문에 6일. 그다음에 탄산음료 일주일에 다 마시기 때문에 7 입력하니까 민서의 예측 소화불량 수치가 3.86이 나왔습니다. 자, 다들 예시작품 잘 봤나요? 네. 혹시 어떤 작품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했나요? 민호시요. 그쵸. 민서요. 네, 민서가 등장했고 민서를 진단해주는 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가 헬봇까지 등장시켰죠. 혹시 헬봇이 어떤 시스템을 작동했는지 기억하나요? 소화불량 예측 시스템이요. 네, 맞습니다. 헬봇이 소화불량 예측 시스템을 작동했었죠. 이렇게 엔트리로 예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직접 학습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두 엔트리를 활용한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들 디지털 기기를 꺼내서 엔트리에 접속해 볼게요. 자, 다들 엔트리에 접속했을까요? 네. 자, 우리 저번에 했던 수업을 기억하면서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자, 우리 아까 예시작품 봤을 때 헬봇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네, 뭐뭐를 예측해줘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생김새 블록을 클릭해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오늘 소화불량을 예측해볼 거기 때문에 소화불량 수치를 예측해줘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4초 너무 기니까 2초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민서 선생님이랑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했었죠? 그러면 우리 이 파일을 다운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우리 엑셀 파일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불러올 거예요. 자, 테이블 블록을 클릭하면 테이블 추가하기를 누르고, 자, 파일 올리기에 우리가 아까 바탕화면에 깔아놨던 파일을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까지 완료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까지 추가했으니까, 자, 이렇게 뜨죠? 자, 이거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인공지능 학습시켜야겠죠? 자, 인공지능 블록을 클릭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해 줄게요. 자, 보니까 여러 가지 학습 모델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예측 숫자 선형회계에 대해서 회계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엑셀 파일을 가져오고, 자, 핵심 속성을 선생님이 5개로 했지만 지금은 3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거 할까요? 한번 자극적인 음식 한번 가져오고,
그 다음에 탄산을 일주일에 몇 번 마시나요? 그 다음에 야식을 일주일에 몇 번 섭취하나요? 이렇게 총 3개의 핵심 속성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측 속성은 일주일에 몇 번 명치 통증이나 속쓰림과 같은 증상을 느끼나요? 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완료했으면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됩니다. 자, 학습을 시킨 난 다음에는 적용하기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 분석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인공지능도 지금 학습이 된 상태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는 자료에 들어가서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리 변수가 지금 핵 속성이 3개니까 먼저 자극적인 음식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탄산 음료 넣어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식 마지막 변수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료했으면 발이 다 왔어요. 자, 이제 자료에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가져올게요. 우리 이제 엔트리보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횟수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물어봤으니까 뭘 해야 되겠죠? 대답. 그쵸, 대답을 해야겠죠. 자, 야식을 10으로 정하기를 가져오는데 이때 우리는 자극적인 음식을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자극적인 음식으로 바꾸고 대답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속성이 3개니까 나머지 2가지는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속성 뭐였죠,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 탄산을 마신 횟수를 할게요. 자, 그러면 대답도 탄산으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야식을 먹은 횟수를 물어보면 대답은 뭐로 해야겠죠? 야식. 야식, 그쵸, 야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완료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생김새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엔트리봇이 너의 소화불량 예측 수치는 뭐야?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면 생김새에 들어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계산에 들어가서 자, 보면 안녕과 엔트리를 합친 값이 있어요. 결국에는 너의 예측 소화불량은 뭐야? 라는 말을 이어주려면 합친 값을 가져와야겠죠. 자, 이거를 앞으로 가져와서 앞에 딱 넣어줍니다. 자, 근데 우리 안녕이 아니라 너의 예측 소화불량 수치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제일 긴 블럭 보이나요? 자, 이 예측 값을 여기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자극적인 음식을 일주일에 몇 번 섭취하나요? 하면 당연히 자극적인 음식의 값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탄산을 일주일에 몇 번 마시나요?를 물어봤으니까 탄산 값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식을 일주일에 몇 번 섭취하나요? 물어봤으니까 야식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말이 기니까 이건 4초 동안 말하기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완료됐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직접 엔트리봇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소화불량 수치를 예측해줘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자극적인 음식 먹는 횟수. 혹시 유민 학생 일주일 동안 자극적인 음식 몇 번 먹나요? 4번. 4번. 그리고 탄산은 몇 번 마시나요? 한 번이요? 오, 적게 마시네요. 아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식을 몇 번 먹나요? 3번. 3번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너의 예측 소화불량 수치는 1.38. 지금 보면 유민 학생 같은 경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 수치가 낮게 나왔지만 만약에 일주일 동안 거의 야식과 자극적인 음식과 탄수화물을 거의 6, 7일 정도 먹는다면 소화불량 수치가 더 높게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엔트리 활동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뚝딱뚝딱 엔트리로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제 엔트리가 조금 치해졌으니까 스토리를 이용해서 직접 엔트리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대신 방금 배웠던 데이터 불러오기, 인공지능 학습하기, 예측 숫자 모델 선택하기 기능을 선택해서 실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열심히 만들어 보았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엔트리를 활용하여 나의 건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건강도를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활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의 건강 캡슐을 만들어 봅시다. 자, 모두 잘 읽어주었어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활동은 나만의 건강 캡슐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지는 건강을 담은 타임캡슐 종이로 오늘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건강 캡슐 박스에 넣어서 여러분들은 한 달 뒤에 꺼내 볼 거예요. 다들 재밌겠죠? 네. 그럼 활동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활동지를 살펴보면 제일 왼쪽에는 나의 현재의 건강도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은 여러분들이 아까 엔트리를 활용해서 입력받은 예측 수치를 적어놓으면 되고요. 한 달 뒤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칸은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실천과 다짐을 할 건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 체크리스트에는 여러분들의 실천 사항을 적어주면 되고요. 나의 한 달 뒤 건강도와 한 달 뒤 현재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칸에는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적을 거기 때문에 일단 비워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활동지를 먼저 나와보겠습니다. 자, 다들 활동지 다 받았나요? 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선생님이 설명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아이브 장원영에게 직접 부탁을 해서 원영이의 건강을 담은 타임캡슐을 가져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원영이는 현재 건강도가 4.37로 매우 소화불량 수치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왠지 보니까 나는 평소에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면서 한 달 뒤 후까지는 어떠한 실천을 할 건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작성해보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느낀 점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저요? 네, 은영 친구. 저는 엔트리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너무 어려운 암호 같았는데 오늘 직접 해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트리가 어렵긴 해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오늘 수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될까요? 네. 네.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수업을 들으면서 엑셀 단계 저장부터 차근차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 진행 단계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코드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받아 적는 학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코드에 대해서 기능도 알려주고 또 학생들이 찾아보고 진짜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PD 받겠습니다. 네, 그 활용한 엔트리를 잘 만든 것 같고 엑셀 습관에 따른 수업 진행이 좋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엔트리 보여줄 때 사운드 추가하면 좀 더 집중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네. 엔트리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이 다시 엔트리에 관련한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한 점과 아이들과 함께 직접 엔트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1시간 내에 하기에는 활동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활동을 축약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도 네. 그 엔트리를 활용해서 생활 습관에 따른 질병 발병률 예측 활동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높인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도입 전개 그리고 그 마무리 과정에서 전개 부분에서 그 이런 발병률 예측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이 주 활동이긴 한데 이게 1차 시간에 그 가능한지 약간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활동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핵심 내용인 그 코드 작성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핵심만 담아서 구성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실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엑셀 파일을 막 넣는 과정 그런 사소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해 준 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엔트리 블럭에 대한 그런 개념 설명이 먼저 들어간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엑셀을 변환할 때 세세한 설명이 좋았고 변화된 과학과 교장 교과정 내용을 잘 녹여서 수업하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게 엔트리를 교사분이 혼자서 거의 다 하셨는데 물론 시간 문제도 있었겠지만 학생에게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더 주고 질문을 더 유도해서 던졌으면 좀 이걸 개선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